안녕하세요. KIRP 공도TV입니다. 오늘도 3단계 중급 1 10과 익힘책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10과 익힘책 82쪽입니다. 82쪽. 그래요. 자, 82쪽은 10과 취업이에요. 취업. 그죠? 취업하다. 취업하다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다 이거죠. 그래서 취업은 인플로이어 겠죠? 취업하다, 취업. 그래서 employment 취업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회사에 들어가다 아니면 일을 가지다, 일을 가지다, 취업.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알죠? 그다음에 다문화 언어 강사, 멀티컬처럴, 랭귀지, 인스트럭처. 그래서 강사 렉처라고도 하고 강사 저도 이제 강사를 여러분 강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강사들을 아이고, 내려가 버렸네. 자, 그래서 인스트럭처 인스트럭처. 그래서 이제 다 멀티컬처럴 랭귀지 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나라 어떤 여러 나라의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강사를 하는 거죠, 그죠? 다문화 언어 강사. 그리고 대부분 다문화 언어 강사들은 그 이제 통역이라든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통역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을 이 한국말을 우즈베키스탄 말로 또 우즈베키스탄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는 걸 통역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터프리팅이라고 합니다. 통역. 그다음에 번역은 글자를 이렇게 또 바꿔주는 거죠. 한국어를 또 영어로 또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번역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통번역을 이제 같이 합니다. 가게 알죠? 그래서 넣어서 완성을 해봅시다. 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도 할 수 있고 베트남어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뭐가 되어서 한국에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사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베트남어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문화 언어 강사죠. 강사가 돼서 이제 요리를 잘해서 5년 후쯤 뭐 할 것 같아요? 뭐를 차릴 거예요? 차리다. 뭐를 차리다? 저 오픈하는 걸 차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게를 차리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춤을 추다, 가게를 오픈하는 걸 가게를 차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리다. 학교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뭐를 학교 학생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직업이 아니고 뭐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로 한다는 거죠. 시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카페 알고 편의점 알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우리 많이 커피 같은 거, 뭐 김밥 같은 거 많이 사 먹잖아요. 자, 그래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문적으로 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통번역 대학원. 그래서 통역, 그래서 그 인터프리테이션 통역, 번역은 트랜스레이션 번역, 대학원은 그레주에이션 스쿨,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는 거죠. 그래서 통역도 하고 번역도 배우고 그런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학교에 갈 생각이에요. 진학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높은 학교를 가는 걸 진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학교를.
나중에 전문적으로 통역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다문화 언어 강사가 돼서 한국에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요리를 잘해서 5년 후쯤 가게를 차릴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통역 일을 하고 싶어서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고 일의 종류들 또 하고 싶은 일들 그러면 자,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사회에 기여하는 그 소셜의 인트로부트라고 하죠. 희생하다라는 건데요. 기여하다.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 출근이 자유로운 회사.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를 사람들을 헬프해줘 도와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그다음에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출퇴근은 출근하고 퇴근이 프리한 자유로운 회사. 그래서 뭐 오후에 퇴근하고 뭐 밤에 퇴근하고 뭐 아침에 퇴근하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마음대로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출근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오래오래 이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오래오래 회사가 빨리 문을 닫지 않고 내가 30년, 50년 계속해서 회사에 이제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좀 어, 항상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셀프 디벨롭먼트 있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어빌리티가 많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원도 보내주고요. 이 회사에서는 또 학교도 대학원도 보내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는 대부분 직원들이 20년, 30년 동안 근무하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해고라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고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우리 회사에서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해고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해고하다가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해고하다 이렇게 되네요. fired가 되네요. 그래서 해고하지 않는 거 무슨 회사예요? 그렇죠. 안정적인 회사. 자, 우리 회사에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출퇴근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죠, 그죠? 마음대로. 저는 요즘 보통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요. 우리 회사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어빌리티,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뭔가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업시키는 거, 향상을 위해서. 향상이라는 것은 더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빌리티를 그죠? 어빌리티 어빌리티를 이제 업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능력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내는 이제 돈을 이제 지원해 주거나 스포트를 해 주거나 랭귀지 연수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 어학을 이제 배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학 연수를 회사에 고 스타디 어블로드 이렇게 해서 어학 연수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요? 그렇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죠. 음,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그래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 다니고 전 출퇴근 자유로운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말하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음, 자, 너무 그렇게 저 사람 돈이 최고인 사람인가 봐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뭘 하나 이제 여러분 보면은 되고. 자, 풀어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글을 완성하세요. 면접 인터뷰고, 합격 통보. 그래서 합격 통보가 뭐예요? 합격됐어요 하는 노티스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뭐, acceptance, 그죠? 그래서, 통보는 노티스, 알려주는 거, 노티스. 그래서 합격 통보, 합격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통보, 면접,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 알죠? 네, 이렇게 살았어요. 요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또 어떤 학교에 다녔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력서를 리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력서, 저는, 공도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18년 동안 일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음, 그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력서를 하는 거죠. 서류,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뭐예요? 졸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디 회사에, 어디 학교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졸업증명서. 회사에, 학교에 그다음에 입학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졸업증명서는, 서티피케이션인데요. 졸업을 했다라는 것은 그레듀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졸업했어요.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입학이죠. 입학.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졸업이니까 이제 그레듀에이션이 되는 거고 졸업이 그레듀에이션. 그다음에 증명서라고 하면은 이제 서티피케이트 그죠? 그래서 졸업증명서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럼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이제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지, 구인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일단, 어, 그 취업 정보를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뭘 작성을 해야 돼요, 일단? 뭐를 가고 싶은 회사 있으면 그렇죠. 이제 이력서를 이제 작성을 한 후에 이제 지원 뭐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원 그렇죠. 서류를 회사에 이제 제출하세요 말은 회사에 내세요. 그죠? 내세요. 서류 심사에 이제 심사를 하죠. 서류 보고 심사를 하면 심사에 합격하면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회사도 있고 일단 1차는 서류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라이팅 테스트를 보는 회사도 있고 바로 뭘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인터뷰를 보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보다 면접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접을 잘 보면 일주일 뒤쯤 뭐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합격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세요. 이렇게 합격 통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찾아보세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작성한 후 지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필기 시험을 보는 회사도 있고 바로 면접을 보는 회사도 있어요. 면접을 잘 보면 일주일 뒤쯤 합격 통보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번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온라인, 자, 방문, 직접 가는 거죠. 비짓, 영업직. 자, 영업직은 회사에서 뭐예요? 셀러리스 포지션이죠. 파는 거예요, 물건을. 회사 물건을 파는 거. 그래서 영업직은 셀러리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자격증. 자, 자격증은 뭐예요? 그렇죠. 세티피케이션. 그래서 세티피케이션을 이제 자격증이라고 하죠. 신입사원 모집 안내. 이제 신입사원은 이제 새로운 그런 직원을 뽑는 거예요. 새 직원을 뽑는 거. 그래서 뉴 인포리 그죠? 그래서 모집을 안내합니다. 네,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코리아 화장품에서 회사 이름 뭐예요? 코리아 화장품이죠.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이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하다가 뭐죠? 모집하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모으는 것을 이제 모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파트는 영업직이에요. 샐러리 이제 영업직이고 샐러리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은 몇 명 뽑아요? 몇 명이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은 누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퀄리피케이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 가능자, 우대라는 말은 뭐냐면 먼저 뽑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뽑는다라는 게 우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졸이고 영어를 잘하면 빨리 뽑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 서류는 뭐냐면 내야 되는 도큐먼트는 뭐냐면 이력서하고 자격증 사본은 뭐예요? 그렇죠. 카피본이죠. 그다음에 사본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원본. 번. 지원 방법은 방문 접수예요. 이메일 접수나 방문 접수가 있는데 직접 와서 서류를 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방문 접수. 우리 회사에 와서 서류를 내세요. 접수 기간은 내는 접수 기간은 어플리케이션 피어리어드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냅니다. 그다음에 접수 기간이라고도 하고 또 제출 기간이라고도 해요. 회사에서는 접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사원은 제출을 하는 거 내는 거죠. 그죠? 내는 거. 그래서 회사나 이제 이거는 저 직원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접수하는 거는 이거는 좀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문의는 이제 031-123-4567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회사에서는 어떤 분야요? 그렇죠? 영업직이죠. 그죠? 그래서 영업직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에 지원하려면 뭘 졸업해야 한다?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죠. 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떤 접수를 하라고요? 제출을 하려면은 방문 접수를 해야 돼요. 제출하다. 그래서 내다 이런 말이죠. 서류를 내려면 내다.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이죠.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영업직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문법 할게요. 문법. 자, 보면은 기위에서요. 기위에서는 목적, 그렇죠? 목적, purpose 또는 goal. 그래서 목적 뭐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나 또는 의도를 말할 때 기위해서를 사용하죠. in order to 하고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취직하기 위해서. 어디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내용이 동사거든요. 동사는 기 위해서요. 명사면 그냥 바로 명사를 위해서 명사는 이제 을이나 또는 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동사는 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정문은 이제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지 않기 위해서, 또 안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안 먹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명사는 이제 을을 위해서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 위해서는 이제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다 기 위해서고요. 배우다 뭐예요? 배우기 위해서. 읽다 읽기 위해서. 합격하다 합격하기 위해서. 제출하다 제출하기 위해서. 살다 살기 위해서. 놀다 놀기 위해서. 돕다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다, 그렇죠?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갔어요? 명동에 갔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친구를 만나다가 목적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명동에 갔어요. 제이슨 씨가 고향에 돈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가요. 이렇게 합니다. 내일 친구와 놀다 뭐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오늘 숙제를 다 하고 잘 거예요. 그렇죠. 내일 친구와 놀려면 오늘 밤에 밤 새서 숙제를 다 해야 되죠.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연말이면은 이제 해 끝이죠. 그죠? 그래서 연말에 불우이웃. 그래서 조금 어떤 네이버후예요? 좀 네디 조금 네디 네이버. 그래서 불우이웃 좀 불쌍한 이웃들 있잖아요. 어, 그런 이제 겨울에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집이 추운 사람들 이런 걸 이제 그 집에 돈이 없어서 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우이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우이웃을 모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연말 되면은 이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원하는 회사에 내가 어플라이 하는 회사에 서류를 도쿠멘트를 모으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씨가 고향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가요. 내일 친구와 놀기 위해서 오늘 숙제를 다 하고 잘 거예요.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원하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보기와 같이 관계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커넥트하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뭐예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면 틀려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돼. 건강하다는 뭐냐면 건강하다는 뭐냐면은 이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알겠어요? 형용사. 그래서 요거는 뭐야? 동사잖아요. 동사. 기 위해서는 동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다. 그죠? 건강해지다를 바꾼 거예요. 건강해지다. 그죠? 건강해지다. 그래서 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사 모양을 동사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 형용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꼭 건강하고 싶으면 명사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명사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든지. 그죠?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틀려요. 여러분 문제 많이 나오면 건강하기 위해서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건강하다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매일 한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요.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요. 이렇게 되죠.
나중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가게를 차리려면 오픈 스토어 하려면은 가게를 차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죠? 늦지 않지 않다. 지 않다. 그죠? 늦지 않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회사에 늦지 않으려면. 내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요. 나중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내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네,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요.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요? 네, 나중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링 씨, 일찍 일어났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나이스 씨, 내일 면접 보죠?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내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문법 가볼게요. 자, 어노타예요. 어노타. 어노타는 동사에다가 어노타예요. 어떤 행동을 끝내고 결과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과를. 쭉 그렇게 계속 그 자세로 있는 거, 유지하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이제 유지하는 걸 이야기해요. 쭉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철인데 비행기 표가 있을까요? 걱정 말아요. 미리 예약해 놓았어요. 이렇게. 예약했어요 하는 거. 예약해서는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약해 놓았어요 하면 그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렇게 예약해 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놓았어요. 잘 안 해요. 예약해 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많이 해요. 줄여서. 자,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계속되는 것을 어노타를 사용합니다. 계속되는 거. 자, 아노타는 아오일 때, 양성일 때, 어노타는 아오 아닐 때, 이일 때, 해노타는 하다일 때, 해노타. 사다, 사노타, 찾다, 찾아놓다, 모으다, 모아놓다, 쓰다, 써놓다, 만들다, 만들어 놓다, 굽다, 비읍이니까, 어떻게 해요? 비읍이니까, 그렇죠. 구워놓다, 준비하다 하다니까 준비해 놓다, 연락하다, 연락해 놓다, 요리하다, 요리해 놓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익힘책 페이지 85쪽 여러분 사놓다, 덮어놓다, 사니까 아니까 사놓다, 어니까 덮어놓다, 켜놓다, 여니까 켜놓다, 쌓다, 쌓아놓다, 그죠? 찾다, 찾아놓다, 아니까 찾아놓다, 쓰다 이건 탈락하고 써놓다 이렇게 해야 되죠. 고치다, 고쳐놓다 이렇게 만들다, 만들어 놓다, 틀다, 틀어 놓다, 요리하다, 요리하다니까 요리해 놓다. 자, 여기는 탈락하고 모아 놓다, 굽다 비읍은 우로 바뀌어서 구워 놓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번에는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86쪽입니다. 만들다, 어떻게? 만들어 놓다, 열다, 열어 놓다, 사다, 사 놓다, 세우다, 세워, 그죠? 놓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합쳐서 어떻게 돼요? 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 놓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고향에 가지요. 비행기 표는 샀어요? 샀어요 했으니까 네, 지난달에 미리 사 놓았어요. 이렇게 해야죠. 제이슨 씨, 우리 5분 후에 도착해요.
도착해요. 도착 반대. 출발. 그래서 우리 5분 후에 도착해요. 얼라이브 해요. 음식 준비는 되었어요? 네, 음식을 다 뭐 했어요? 다 만들다네요. 그죠?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추운데 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추운데 창문 닫아야죠. 어떻게 활짝 열었어? 완전 다, 이 활짝이라는 창문을 완전히 모두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활짝 열었어요. 지금 청소하기 위해서 창문을 뭐 놨어요? 열다 있으니까 열어 놓았어요. 이 우산을 어디에 놓으면 돼요? 어디에 놓으면 돼요? 저기 교실 뒤에 세우다 했죠? 그래서 세워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고향에 가지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네, 지난달에 미리 사놓았어요. 제이슨 씨, 우리 5분 후에 도착해요. 음식 준비는 됐어요? 네, 음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추운데 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금 청소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이 우산을 어디에 놓으면 돼요? 저기 교실 뒤에 세워 놓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성민이가 탁자 위에 책을 어떻게 놨어요? 그렇죠. 펴 놓았어요. 펴다. 책을 펴 놓았어요. 고천 씨가 텔레비전을 어떻게 해 놓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켜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켜 놓다. 자, 성민이가 창문은 어때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그렇죠. 닫아놓고 집을 나갔다. 고천 씨가 벽에 가족 사진을 모아 놓았어요. 그렇죠. 걸어 놓았어요. 걸어 놓다. 성민이가 탁자 위에 책을 펴 놓았다. 고천 씨가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성민이가 창문을 닫아놓고 집을 나갔다. 고천 씨가 벽에 가족 사진을 걸어 놓았다. 됐죠? 자,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해 놓은 상태를 해 놓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쓰기 해볼게요. 자, 쓰기 소리에 맞춰서 한번 써봅시다.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아나이스 씨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잘 들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일 한국어를 3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일부터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력서를 뭐 해 놓았어요? 이렇게. 아니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아직 못 썼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과 취업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아나이스 씨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가 좋은 회사요?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근무 환경 써보세요.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두 번째. 2. 음,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제대로 썼어요? 그쵸?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3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 3. 내일부터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력서를 써 놓았어요? 이력서를 써 놓았어요? 이력서를 써 놓았어요?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력서를 써 놓았어요? 여보세요. 써 놓았어요? 자, 아니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아직 못 썼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써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아직 못 썼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고요. 이번 두 번째 듣기 한번 볼게요.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지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력서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력서 제출 기간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자, 지원 방법 아니면은 자기를 셀프 인트로듀스 자기 그 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하드라이트 카브레러를 작성하는 법이냐 아니면은 리즘을 이제 서밋하는 그런 기간이냐 아니면은 how to apply 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냐 이제 한번 들은 내용과 같으면 다르면 넥스하세요. 라미는 미리 이력서를 써 놓았다. 미리 이력서를 써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리 이력서를 써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나이스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모른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how to write a cover letter를 이제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자기는 어떤 이런 사람이에요. 언제 태어났어요? 어디 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걸 할 거예요? 어떻게 일할 거예요? 이런 거. 자기 소개하는 걸 이제 쓰는 방법, 작성법은 쓰는 방법을 모른다. 아나이스 씨는 자기소개서는 이제 입사 전에 한 일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에 들어가는 걸 입사라고 하고 반대가 뭐예요? 회사에 나가는 거 퇴사라고 하죠. 퇴사. 그래서 입사 전에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한 일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자기소개서는 입사 전에도 이야기 쓰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또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잘 못하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아나이스 씨는 잘 모르나요?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라미는 이력서를 미리 써 놓았나요? 들어볼까요? 듣기 2.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미 씨, 내일부터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력서를 써놓았어요? 네, 이력서는 미리 써 놓았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아직 못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쓰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입사 후 계획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럼요. 입사 후 자신의 계획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적는 것도 좋아요. 네. 아나이스 씨가 말해준 걸 생각해서 잘 써볼게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렇죠. 어떻게 썼는지, 자기소개서를, 그 커버레터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라민 씨는 미리 이력서를 써놨죠. 그리고 아나이스 씨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라민 씨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잘 몰라요. 아나이스 씨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입사 전에 한 일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입사 후에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했지만 입사 전에 한 일은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볼게요. 라민 씨, 내일부터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력서를 써 놓았어요? 네, 이력서는 미리 써 놓았어요. 미리 써 놨대요. 라민 씨는 이렇게 이력서는 미리 써 놨어요. 그래서 미리 써 놓았어요. 그죠? 미리 써 놓았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아직 못 썼어요. 소개서 잘 못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커버레터는 자기소개서를 이 커버레터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자기소개서 내용이에요. 아나이스 씨가 알려줘요. 왜 나는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지. 또 입사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쓰는 게 좋아요. 나는 이 회사에 일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 토픽 시험 5급을 땄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쓰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입사 후 계획도 쓰는 것이 좋겠죠. 입사 후에 어떻게, 왜 그 회사에 일하고 싶은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는 뭐예요? 입사하기 전이죠. 그죠? 입사 전. 입사 전에 이제 한 일들,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 입사 전에 그걸 써야 되죠. 그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또 좋겠죠? 입사 후 계획도 쓰는 게 좋겠죠? 회사에 들어와서 그 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계획도 쓰는 것이 좋겠죠? 계획도. 그럼요. 그래서 입사 전이나 입사 후나 이다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그럼요. 입사 후 자신의 계획이나 또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 적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계획들. 네, 아나이스 씨가 말해준 걸 생각해서 잘 써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전, 입사 후 다 써야 되네. 그죠? 그래서 야민 씨 내일부터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력서 써놨어요? 네, 이력서는 미리 써놨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아직 못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입사 후 계획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럼요. 입사 후 자신의 계획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적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입사 전에는 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고, 입사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적는 것도 좋아요. 네, 아나이스 씨가 말해준 걸 생각해서 잘 써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대화를 했네요.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가. 자, 이번에는 자, 읽기 볼게요. 읽기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구인 광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은 좋은 직장의 조건이에요. 그죠? 퀄리피케이션인데요. 그 퀄리피케이션의 이제 어떤 그런 조건. 어떤 조건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의 조건이요. 어떤 게 좋은 직장인가? 그리고 조사 결과인데요. 리서치인데 조사 결과인데 자, OX 퀴즈죠. 이렇게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를 하세요. 좋은 직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과연 좋은 직장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뭐야? 출퇴근이 자유로운 거. 그래서 출근 시간이 마음대로 뭐 10시에 할 수도 있고 뭐 1시에 할 수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네요. 1위네요. 2위는 이제 월급을 많이 주는 거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3위는 근무 환경이 좋은 거. 그래서 깨끗하고 또 조용하고 근무 환경이 또 그죠? 그런 곳은 이제 근무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회사가 이제 발전을 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직급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잘할 수 있는 글로스 포텐셜 발전 가능성
있어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안정적인 거, 이제 잘리지 않는 거죠. 뭐 30년, 40년 일할 수 있는 곳, 안정적인 곳이라고 하죠. 20대, 30대 남녀 100명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은 뭐야? 1위가 뭐야?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곳이다. 맞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안정적인 곳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더 좋아한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맞죠? 이게 안정적인 곳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좋죠. 10%, 8%니까 좋고.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근무 환경이 좋은 곳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을 더 좋게 생각하죠. 반대적이죠.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틀렸죠. 3등이네요. 2등이네요. 월급 많이 주는 거. 여러분하고 똑같다. 그죠? 여러분 맨날 제가 어떤 직장이 어떤 회사가 제일 좋아요? 네, 월급 많이 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월급 많이 주는데 일 많이 하게 되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1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지 말고 좀 저는 그래요.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주는 거. 여러분 일 많이 하고 월급 적게 받는 거 아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읽기 한번 볼게요. 읽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민민 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민민 씨 직업은 다문화 언어 강사입니까? 통번역 지원사입니까? 관광 안내원입니까? 다문화 언어 강사는 이제 뭐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베트남 말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다문화 언어 강사라고 했고, 통번역 지원사는 통역은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그다음에 번역은 트랜지에이션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그런 서포트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관광 안내하는 사람. 그래서 투어리스트, 투어할 때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들을 관광 안내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닐 때 이게 안내해주는 사람이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는 그 관광 안내원이 아니고요. 관광 안내원은 보통 버스 이렇게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고객 여러분 저 바깥을 한번 내다보세요. 저기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기는 그 유명한 뭐 무슨 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관광 안내원이고요. 우리는 이제 뭐 독립기념관이나 아니면 수원 화성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와서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관광 안내원이 아니고 해설사 선생님이라고 그래. 해설사. 그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행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해설사는 이제 코멘테이터라고 하죠. 코멘터리.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그런 선생님들은 안내를 해주시는, 인포메이션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지에 가면은 그곳의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해설사 선생님들, 그 해설사 선생님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민민 씨는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나요?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나요? 민민 씨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이제 볼런티어를 이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민민 씨는 다문화 언어 강사에 도전하려고 한다. 챌린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지린성에서 온 밍밍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밍밍이요. 어디서 왔어요? 중국 지린성에서 왔네요. 중국 사람이고요. 중국에 있는 지린성에서 왔어요. 자, 2년 전부터 통번역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나왔네요. 뭐예요? 통번역 지원사네요.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결혼 후 한국에 오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 결혼 이민자인가 봐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온 거죠.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결혼하고 와서 한국에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이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왜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또 뭐요?
아이도 키우고 아기도 낳나 봐요, 베이비. 그리고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너무 바빠서 한국어 공부도 하느라고 아이도 키우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뭘 봤어요? 통번역 지원사라는 것을 알았고, 인터넷에서 통번역 지원사도 있나 보다 알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통번역 지원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을 봤나 봐요. 토픽 시험. 그래서 그 한국어 토픽 시험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도 했어요. 딩동댕 집 근처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게 맞네요. 자, 1년 후 통역 봉사활동 1년 후에 저는 통번역 지원사로 취업했습니다.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대부분 여러분 취업하고 싶잖아요. 센터에서. 그러면은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뭐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통번역 지원사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ability, 능력,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이라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챌린지를 하는 거죠. 도전하세요. 그래서 다문화 언어 강사에 한다는 말은 없고요. 그 다음에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건 아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지린성에서 온 밍밍입니다. 2년 전부터 통번역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통번역 지원사라는 것을 알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통번역 지원사로 취업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3단계까지는 1단계, 2단계까지는 일단 잘 읽어야 돼요.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단계가 되고 5단계가 돼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읽는 거 100번씩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쓰기입니다. 취직하려면 뭘 써요? 그렇죠. 이력서를 이제 써야 돼요. 이력서를. 그래서 그 이력서를 쓸 때 리즘을 쓰잖아요. 이력서를 그죠? 이력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리즘을 쓸 때 굉장히 그 어떤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일단 주소를 써야 되겠죠?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50 102동 1205호에 사네요. 그리고 학력 어디에 에듀케이션을 어디에 나왔냐 그래서 뭐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뭐 대졸 그다음에 학력은 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고졸 그다음에 뭐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중졸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학력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 사람이 지금 이 다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라우만시다. 그렇죠? 방글라데시. 그래서 다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학력이. 그래서 학력은 보통 고등학교부터 쓰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요? 대학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정도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대학원을 나왔는지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경력은 캐리어는 이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어디서 근무하냐면 K 코스메틱 주식회사, 아니고 화장품, 그죠? K 화장품 이런 그 주식회사에서 이제 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이력서에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력서 양식은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이력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여권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다음에 이름도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국적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나라 이제 내셔널리티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휴대전화, 전화번호는 이메일 쓰고요. 그다음에 학력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학교 어디 학교에서 쓰고요. 전공 뭐 프로페서는 전공까지 잘 안 학교 이름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은 몇 년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회사에 그다음에 사원으로 이렇게 있었고 비고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발행처 이런 거는 자격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설티스파이 그런 어떤 자격증이나 라이센스 같은 거는 어디에서 받았는지 이렇게 발행처를 써요. 뭐 2급이다, 1급이다, 뭐 5급이다. 아니면 여러분은 뭐 한국어 뭐 토픽 5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언제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날짜 그 한국어 토픽 5급 한국어 토픽 이렇게 하고 토픽하고 그다음에 5급 등급은 5급 이렇게 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어디에서 이제 받은 건지 사용 쓰면 되죠. 그래서 위에 게재한 사항은 이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리얼입니다. 그래서 이름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력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꼭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꼭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이 폼에다가 이제 써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후엔의 자기소개 이력서를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보면서 자기소개를 쓸 수 있어요. 소개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후엔이고 국적은 베트남이고요. 학력은 하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경력은 없네요. 밑에 여기 있네, 경력. 경력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초등학교에서 이제 강사를 했어요. 이중언어 강사를 했어요. 자격증은 이제 한국어 능력시험 5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자격증 2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썼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거 이력서를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후엔입니다. 베트남 어디로 졸업했어요? 그렇죠. 하노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초등학교에서 뭐 했어요? 그렇죠. 이중 언어 강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중 언어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이중 언어 강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중 언어 강사의 보람을 느꼈고, 이게 리워드를 느꼈죠. 보람을 느꼈고, 이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언어 강사에 지원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에 지원한 이유가요. 한국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을 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이렇게 보람을 느낀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고 보람 느끼고 정말 나는 이 베트남 언어 강사니까 이제 다문화 언어 강사니까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게 보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 언어 강사에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저는 한국어 능력 5급 시험에 그죠? 5급에 합격해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합니다. 아주 엑셀런트 뛰어나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되려면 일단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잘 썼네요.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후엔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의 보람을 느꼈고 이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언어 강사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5급에 합격해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와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와 세금, 샐러리와 엔드 텍스. 세금 아시죠? 아, 이러면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아니, 안 내고 싶어요? 아, 세금 많이 내면 좋죠. 그래요.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낼래요. 어떤 거 택할래요?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월급날이 25일. 여러분 월급날 언제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월급날이 15일에 이제 월급날이에요. 그렇죠? 많이. 월급날이고 이렇게 평균 월급이 매년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월급이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월급 명세서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얼마 뭐 기본급은 얼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얼마고 그다음에 식대 음식 먹은 거 차량 그 기름값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여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월급 봉투 이렇게 보면은 월급에 보면은 예, 이제 기본은 일단 이제 기본급은 그대로 있고요. 이제 베이스는 있고 그다음에 수당은요. 어 수당은 뭐라고 해요? 수당은 그렇죠. 좀 더 얼로원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당이 이제 붙는데 어떤 수당이 붙냐면 이제 가족 수당, 패밀리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타임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일한 거. 그래서 이제 오버타임 이제 페이가 있죠.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이고 상여 수당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너스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보너스 이제 페이가 상여 수당이에요. 잘한 거 있으면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기본급은 다 똑같아요. 보통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8시간 일을 해가지고 뭐 630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하루에 이제 기본급이잖아요. 그죠? 기본급? 기본급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기본급이 이렇게 해서 한 24일 그죠? 요거에다가 이제 24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한 달에.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기본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식대는 식대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차량 유지비, 요런 것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안 받는 것 같고, 기본급에다가 여러분 이제 가족수당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초과 근무수당을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에다가 플러스 이제 한 4시간 정도 더 하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되니까 여러분 월급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상여수당,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명절 때 이럴 때 좀 이렇게 받고요.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빼는 거 있잖아. 공제 내역이 이제 뭐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죠? 그래서 디덕션 하는 거예요. 이제 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빼는 거 뭐에서 빼냐면 국민연금 빼야 되죠. 건강보험 헬스 인슈런스 있잖아요. 건강보험 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금 그래서 이 세이빙 하는 거 그 저축하는 걸 이제 그 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금을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그 적금은 이제 좀 예금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리걸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적금. 그다음에 그 소득세 이제 세금 내야 돼. 얘네들은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세금인데 세금은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3.3% 정도 이렇게 내잖아요. 여러분 소득세. 그다음에 소득세의 이제 10%, 예, 주민세 이게 두 개는 이제 세금 내는 요게 이제 요것들이
요거는 이제 기본급에다가 여기는 이제 다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빼가지고 이제 실수령에 이거 이제 리얼 우리가 진짜 받는 돈이 실수령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있다. 무슨 날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바로 무슨 날? 급여일이죠. 급여일을 다른 말 여러분 다 월급날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월급날. 그래서 이제 급여라는 게 월급도 있고 이 급여는 이렇게 샐러리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연봉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봉. 그리고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또 월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또 나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니까 주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또 1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일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월급을 급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급여 안에 월급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국의 직장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아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통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받는 급여를 뭐라고 하냐면 월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만스 그 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급여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급여의 이거는 종류고요. 이거는 이제 급여의 종류고 이제 급여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급여는 바로 이제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뭐로 나눠지냐면 수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여러 가지 있죠. 기본급하고 수당이 있는데 기본급은 일을 하고 받은 기본적인 급여고 수당은 가족 수당도 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있고 오버타임 페이도 있고 패밀리 페이도 있고 그다음에 상여 수당 보너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월급의 차이가 나는 거는 기본급은 다 비슷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수당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 직장인은 이제 급여를 그러면 어떻게 받냐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아요. 은행 계좌로 받는 거죠. 통해서 받아요. 옛날에는 월급 봉투에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고 그런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실제 지급되는 월급과 차이가 있어요.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월급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하고 실제 지급되는 월급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월급에서 뭘 뺀 거예요? 세금도 빼고 텍스도 빼고 건강보험료, 헬스 인슈런스 보험료도 빼고 정기적금도 빼가지고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그죠? 세금 때문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 액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공제하는 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의 액수는 어떻게 되냐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금도 급여를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빠지는 거고 건강보험도 많이 빠지는 거죠. 당연히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죠. 단순히 세금의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냥 세금의 액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뭐가 많아졌기 때문에 급여 액수라는 것은 돈의 양이죠. 그죠? 돈의 양. 그래서 그 돈이 많으면 세금 액수도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금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이 많이 받는 이유가 급여 액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다 세금을 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보험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많으면? 급여가 많으면은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낸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한국 직장인이 받는 급여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그렇죠. 기본급하고 그리고 수당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액수와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계좌에서가 아니고 계좌에 입금되는 아, 계좌에 입금되는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뭐라고요? 뺀 거죠.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 그 월급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정기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건강보험료, 정기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빼기 때문입니다.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직장인이 어떻게 급여를 받습니까? 우리 고향에서도 어디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통해 받거나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고향에서는 은행 계좌를 통해 받거나 또 현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현금을 바로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은행 계좌를 통해 받거나 현금을 받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뭐 한국은 현금은 잘 안 받아요. 거의 뭐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서 자, 10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우리 열심히 또 공부를 주말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국의 문화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또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알면서 여러분 점점 한국어에 자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센터의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또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도 자, 파이팅! 하면서 한국 생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